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방송 올렸던 게 금요일 날이었어요. 오전에 어디 나가야 된다고 올렸었는데, 제가 그날 그 남양주 쪽에 갔다 왔어요. 사실 그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시작하면은 되게 금방 될 줄 알고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막상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전에 쇼핑몰 할 때 알았던, 그러니까 물건 사실 받았고 팔기도 하고 위탁 요청했었던 업체 사장님인데, 제가 지금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실제로는 한 번밖에 못 만났었고 지금까지 거래하면서, 그리고 제가 사실 여행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3, 4년 정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가끔 통화 같은 거 했었는데, 어쨌든 그 형님이 남양주 쪽에 계시다고 해서 그쪽에 한번 가봤어요. 일단은 간 이유는 그 위탁 배송이 가능한지, 이 형님이 물건을 다양한 걸 갖고 있거든요. 거의 밴드로 주로 막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가서 봤습니다. 주인님하고 같이. 사실, 어, 이 형님이 남양주에 창고가 있는데, 가보니까 창고가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보다 많이 커지셨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서 정말 택배 혼자 싸시느라고 막 정신없고 막 힘들다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분들이 한 네다섯 명 이렇게 있고, 뭐 실제로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뭐 쿠팡부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내 컴퓨터. 그래서 와 엄청 커졌나 보다 했는데, 사실 지금 소셜 커머스 중에 이제 쿠팡, 위메프 이런 데들이 다 MD 없이 개별로 등록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수수료가 많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수수료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은 거의 한 35% 정도 세금까지 다 떼면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오픈마켓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가서 형님 인사하고 이것저것 뭐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간 이유는 이제 물건 팔 수 있는지 형님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급가 좀 알려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주문 발송하고 그 제가 확인을 받을 수 있냐 한번 여쭤봤는데, 형님은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를 공유해서 쓰더라고요. 사실 위탁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좀 부탁드려갖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거기 보시면 드라이브가 엑셀 모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그 상품들 제가 팔 거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유가 돼갖고 제가 고치면은 그 형님 컴퓨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갔던 세 명 다 이걸 공유를 했어요. 아니 안 찍어도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위에 이제 목록만 써주셨고, 이제 저희는 형님은 이제 이거죠. 보통 이런 도매 업체들이 되게 큰 업체들 빼고는 자기들이 판매하는 상품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도매 업체들이면 모를까, 소매 판매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고, 이런 업체들도 사실 위탁이나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개별로 마켓이 크거나 어떤 인프라가 있는 사람들이, 업체들이 컨택을 하면은 어 음, 단가만 뭐 후려치지 않고 괜찮은 가격으로 사간다고 하면은 주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업체들이 달라고 할 때 이제 리스트 같은 거 있냐고 물어봐요. 보통 그게 상식선이니까. 근데 보통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소매 판매를 주로 하는 업체들은 이걸 별로 안 모아놓고 있어요. 왜냐면 다양한 것들 땡처리로 사오고 판매하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 형님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형님이 하는 말은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거기 있는 상품들 팔면 된다. 근데 단가를 모르는데 그랬더니 어 사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근데 단가를 뭐 알고 더 형이 파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일단 키워드 분석하는 게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빠른 복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두 달 안에 50만 원이라는 그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일한 가격대로 판매를 할 거고, 네이버 스토어에서만 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판매를 해서 알려드리면은 공가를 옆에다 적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하고, 왜냐면 사실 주인님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업체 컨택이 좀 어려워서 이 형님이 사실 많은 분들 알 것 같아갖고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시겠다고 했고, 그 정도 성과를 가지고서 이제 주인님하고 홍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홍대에서 주인님과 같이 PC방에 갔어요. 저는 PC방은 거의 안 가는데, PC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 PC방 속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PC방에 있는 컴퓨터로 한번 작업을 해보니까 장비 탓할만 해요. 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면 막 정말 속 뒤집어지는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PC방에 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실제로 혼자 하다 보니까 주인님이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정확히 말하면 다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귀찮아진 거죠. 해버릇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어떤 게 반복적인 패턴이 일어나는지 알고 그거를 프로그래머 시키기로 얘기하면서 그 PC방에서 작업을 했어요. PC방에서 일단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키워드 검색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일이에요. 사실 자본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구매하실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로 검색하고 비교하는 것만 공부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일이다 보니까 시간 대비 해서 저희가 그 키워드 검색 프로그램을 일단은 구매했어요. 이게 다달이 한 3만원 정도씩 내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6,000원 정도로 알고 계셨는데 3만원이라는 거 체크 확인해보고 왜 이렇게 비싸 하다가 어쨌든 사용을 했어요. PC방 와서 한번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검색 대비 가성비 뽑으려고 다모아 프로그램 구매했고요. 보시면은 이어폰, 이어폰 재고 있는 걸 팔 건데, 이어폰을 조회하면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어폰이랑 키워드는 잠깐만요. 이어폰 키워드 조회하면은 이 비율이 15 이상이잖아요. 상품 수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건수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경쟁이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그 키워드 정리하고 뭐 생각해보고 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하다가 생각난 게 귀아픈 이어폰 조회했어요. 그랬더니 보시면은 월간 PC 클릭수가 200건, 월간이 600건 넘잖아요. 상세 조회하면은 실제로 보시면은 비율이 0.24예요. 상품 건수는 200건수.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다 조회를 해갖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들이 나온 거예요. 이 키워드를 기본으로 해서 대표 키워드 하고 이름하고 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하고 결과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주인님이 어떻게 써가지고 저희가 집에 쓸 수 있고 주인들도 쓸 수 있는 이렇게 방식으로 했어요. 확실히 프로그래머라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주인님이 하는 말이 이거 너무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거 가지고서 한 달에 3만원씩 받는다는 게 놀랍다고. 사실 신사임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했던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걸 가지고 어쨌든 저도 키워드를 검색하고 경쟁력 있는 거 확인하고, 이거 사실 다 파악은 못하겠어요.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이버 쪽에 들어가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일단 알게 된 키워드, 예를 들어서 비율, 그러니까 상품 수보다 검색률이 많은 상품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이제 좀 모아가지고 카테고리도 정리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올려보는 과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이버 스토어에다가 내 상품 올릴 때 마지막에 뭐더라? 잠깐만요. 상품 속성이었나? 검색 속성이었나? 잠깐만요. 마지막에 검색 속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태그 붙이는 게 있을 거예요. 검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태그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태그 직접 입력이라고 해서 10가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거기 프로그램 통해 갖고 뭐 경쟁력이 있는 것들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 10개 모아서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쓰는 거는 제목으로 달고 상세 페이지에 몇 개씩 넣고 이 태그에다가 다 집어넣거든요. 태그를 다 집어넣고 검색이 적용되는 태그 확인을 누르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보면은 사전에 없는 태그의 경우 적합 여부 검토 후 사전에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이게 나중에 외부에서 읽어보고 괜찮으면 등록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렸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등록이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검색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네이버 키워드 사전에 있는 키워드가 아니면은 일단 검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여기 들어가서 맨날 눌러보고 빨간색 쌓이는 것도 다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준이님 보시더니 이 나중에 어쨌든 키워드 통해 갖고 상품 등록했을 때 어쨌든 노출이 된다는 거, 검색이 된다는 것만 확인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다 정리해서 많이 줄 거예요. 저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뽑아내는 거, 실제로 키워드가 사실 키워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 구분해 가지고 검색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든든하네요. 왜냐면 저희 멤버들이 따르기 복제하고 쉽게 올려서 이게 실제로 노출이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광고를 태워서 상위권에 들고 상품을 팔 수 있는 과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는 걸 확인 가능하냐 했더니 주인님이 이거 막 해다가 막 소스 보고 하더니 확인했어요. 그냥 확인해갖고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태그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있는 차이로 이게 확인되는데, 그럼 나중에 주인님은 그런 걸 만들 거예요. 키워드를 뽑을 때 경쟁력 좋은 키워드, 그 다음에 그 키워드들 중에 실제로 그 네이버 키워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그것들을 등록하기 쉽게 만든다고 그때 말을 했어요. 지금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서 키워드가 그럼 몇 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비율을 조절하면 되니까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그 상품을 몇 개 한번 등록을 또 해봤었어요. 뭐 실제로 아직까지는 뭐 판매가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목표는 저희가 이제 다 테스트를 해보고 상품 등록할 때 키워드를 써서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 키워드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키워드를 선별해서 등록해보고 그 키워드를 검색할 때 우리 상품이 최하단이든 어디든 뜨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그 테스트를 해보면서 결과를 좀 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뭐 이 내용 자체가 보면은 쇼핑북 만들어서 2달 안에 50만원 수익 내기라고 말을 했는데, 처음 내용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얘기만 하고 어떤 거에 대해 분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끝나서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배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정말 이 상황이 한 방에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네이버 보면은 네이버 쇼핑 입점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키워드들의 조건들, 상품명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고 키워드들이 갖고 있는 지수라든가 품질 같은 거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페이지들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뭐 영상들도 보면서 느끼는 게, 와 저분들 대단하다 하는데 나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이게 할 게 많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찍고 있어요. 영상 찍는 것도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뭐 사실 뭐 누가 보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 과정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제가 지금 너무 모르는 거고 저분들이 너무 멋있다, 저분은 잘 되고 있구나, 되게 쉽게 한다라는 게 이미
처음 과정에서 노력을 했고 뭐 그 노력하는 게 관심이 있어서 그럴지 아니면은 정말 절실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걸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읽어보고 뭐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몇 가지씩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말로 풀어드리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럴 때가 올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많은 걸 만들어 드릴 건데 예. 물론 이제 저희 멤버라는 어떤 그 조건이 붙긴 하지만 초반에는 그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풀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도 지금은 좀 복잡해요. 지금도 이 검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색해야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씩 해보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일단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과정 같은 느낌으로 제가 기록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올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위탁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 처음에 준이님하고 얘기했던 거에 비례해서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서 위탁을 제가 요청을 했고 형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까 전에 흰사임당님 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실 요즘엔 위탁 같은 거 잘 받아준다고 해요. 예. 왜냐면 워낙에 도매국 같은 것도 있고 워낙에 장사가 안 되는데 이미 세팅을 다 해놓은 것들을 물건을 팔아야 되면은 업체들이 전화해갖고서 나 이런 물건 팔아도 되냐? 그럼 가이드라인만 잡고 가이드라인에서 뭐 가격 같은 것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 팔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과정, 가이드라인이 있는 과정에서는 사실 노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위탁으로 물건을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고려해서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제가 다 준비가 됐을 때 이 형님이 파는 상품들을 제가 정리해갖고서 팔 수 있게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목소리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